입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많은 고민이 있어서 어디에다 얘기하지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바로 마음이 자라는 나무 유쾌한 고민 상담소가 있죠.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 금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김시은 교우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릴 이제 고민 사연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고민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반에서 성적이 중간쯤 되고요. 제 친구는 상위권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복습도 하고 학원 수업도 열심히 듣지만 성적은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반면 제 친구는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친구들과 노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시험 때 벼락치기만 했다 하면 저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을 보니 능력인가 싶기도 합니다. 친구만 보면 하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원망도 되고 때론 친구가 밉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화를 씻어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떤 방법인가요? 이거는 잠깐 이건 이따가 들어야 돼요. 이따가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너무 떠오른 친구가 있어가지고 진짜 저도 너무 억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 이거 보고 딱 떠올랐는데 네, 그 친구는 어땠어요? 그 친구는 진짜 정말 심각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전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안 하지? 라고 싶을 만큼 걔네 부모님이 얘는 제발 학교를 가라고 제발 학교 등교만 하라고 학교 앞에 이사까지 왔었던 친구거든요. 네. 와. 학교까지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이 친구는요, 수업 시간에 자던 뭐 안 자던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 칠판에 딱 썼던 것만 보면 시험에서 1등급을 받는 거예요. 에이, 설마 어떻게 근데 그렇게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어. 이제 학기 중에 끝날 때쯤 알았는데 그 친구가 멘사에서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IQ가 엄청 높았던 친구여서 저희는 진짜 다른 친구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친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한테 예쁨까지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보다 대학을 더 잘 간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이 친구가 딱 떠올랐어요. 그 아까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하늘은 공평해요. 과연 그럴까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근데 있죠. 공부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어디서 결정납니까? 시험을 쳤는데 네. 시험 점수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보면. 예. 어쨌든 뭐 아무리 뭐 놀고 하는데도 점수가 팍 올라간다고.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또 지도하고 네. 학생들 성적을 껑충 올리게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무엇의 문제냐 하면 보십시오. 시험을 치는데 시험 점수가 좋은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왔어. 내가 아는 건 많이 나왔어. 제일 얄미운 말이에요. 그런데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대요. 그런데 한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왔어. 오. 그렇게 해서 속상한 경우가 많죠. 네. 말하자면 이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 수업 시간에 네. 지금 우리 하 MC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네. 눈을 바라보며 들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무엇이겠어 알게 돼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막 아무데나 보고 그냥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무엇이 중요한 걸 본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찝지를 못해요. 그런데 네. 이 친구는 중요한 게 뭔가를 정확히 하니까 그것만 해줘.
하면 시험에 거의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정말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를 막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집중해 주는 사람한테 계속 시선이 가요. 그리고 막 무언가를 강조해 줘요. 응? 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딱 저 친구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정말 공평한 거죠. 이 학생은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IQ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 선생님과 하나가 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존중하는, 선생님을 뭐 함부로 하고 뭐 이런 집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예. 금사님 말씀에 따르면 네. 아마 오늘 사연을 보내온 친구는 오케이. 학교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 것보다는 학원 오케이, 선생님의 고개를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끄덕이면서 그게 더 눈을 많은 마주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원 선생님의 내용은 잘 알았을 수 있겠네요. 뭐 빈트가 안 맞죠.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친구를 질투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 자기 문제입니다. 뭐. 네. 예. 그리고 잘못 끊임없이 질투하면 할수록 네. 나는 계속 성적은 적게 나옵니다. 예. 이제 방송 보고 있죠? 친구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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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은 성적이 쑥쑥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를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본인의 성적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꼭 실천하세요. 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눈을 사랑스럽게 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해요. 대부분이 바쁘다고 아예 안 보고 어느 때 본 줄 아세요? 안 보다가 잘 때? 화가 날 때 본다. 화가 날 때.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을 보는 것이 트라우마가 다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들 눈을 안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눈 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안 볼 집중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들 부모님부터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왔었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꼭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어서 들려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의 여학생인데요. 저는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쓰는 쌍꺼풀 액으로 저도 한번 쌍꺼풀을 만들어 봤는데요. 못생겼던 제 눈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매일 쌍꺼풀 액을 사서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쌍꺼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눈 주변에 또돌또돌한 것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쌍꺼풀 액 부작용이라고 이제는 그만 쌍꺼풀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예뻐진 눈을 본 저는 약을 바르고 그 위에 쌍꺼풀 액으로 이쁜 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엄마가 나중에 대학 가면 쌍꺼풀 해준다고 지금은 말하시는데 언제 대학생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쌍꺼풀을 안 만들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쌍꺼풀 액을 그러니까요. 사용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같은 말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보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요. 사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가 쌍꺼풀 없는 친구들이 그 테이프를 잘라서 쌍꺼풀 테이프를 만들어서 오케이.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쌍꺼풀 액을 사용한 거는 저는 여기 사연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 때는 쌍꺼풀 액도 있고 테이프도 많이 쓰고 저는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네. 중학교 때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는 쌍꺼풀 말고도 렌즈를 끼는 게 한창 유행이었어요. 색깔이 파란 렌즈, 네, 렌즈. 빨간 렌즈, 갈색 렌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렌즈를 껴서 눈을 좀 더 커 보이고 인형 같은 눈을 만들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렌즈가 유행이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결막염에 걸려서 다 눈이 막 시뻘갰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던 친구들이 떠올랐는데 이 친구가 쌍꺼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언제 대학생이 되면 해주신다 그랬는데 대학생이 언제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일단 저는 제가 눈매 교정이라는 시술을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언을 이제 실질적인 경험을 했던 저로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절대 지금 쌍꺼풀 액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왜요? 의사 선생님이 쌍꺼풀 액을 하면 이 눈이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눈이 처져서 나중에는 이걸 잘라내야 된다고. 수술이 조금만 해도 되는데 수술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액으로 만들어서 눈 더 처지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일찍 해라. 하고 싶으면 일찍 해라. 라고 부모님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안전하게 어차피 할 거면은 네. 엄마의 손을 잡고 가서 일찍 해라. 우리 교무님은 좀 되게 낯설지 않아요? 이런 사연들이? 그랬을 아니요, 것 뭐 같아요. 낯설지 않고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뭘 느끼냐면 그 아이가 네. 대단히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와 그 요구를 함으로써 아이가 점점 자꾸 위축되고 그런 아이일수록 어떤 한 부분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인간 한 존재가 자기 존재가 범접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갖게 되면 뭐 눈이 좀 비틀어졌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하고 저기 시각 장애인들이 있는 곳을 한번 가서 하루 한나절 좀 한번 봉사를 해보라고 하면 딱 해결돼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뭐 눈이 어떻게 생기더라도 눈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그것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대단히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집착하니까. 그러네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다면 정말. 되게 지금 상황이 감사하다라고 주어진 느껴질 것 것만으로도 같아요. 고마워할 거 너무 많은데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게 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께도 어머니도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어머니께도 네. 한 말씀 전해볼까요? 그 아이를 어머니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엄마도 못마땅하게 본 부분이 많은 거죠. 뭐 학교 성적이 안 좋다든지 얘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 이러는데 건강한 어머님들은 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건 아이가 그걸 느끼면서 자존감이 서게 되죠. 내 엄마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를 믿어주는 거라는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가정에서. 네. 어머니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있는 그대로 아이를 믿어주라고. 강한 믿음이 참으로 네네.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하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마와 아이 사이에도 눈빛 교환이 참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제자 중요하죠. 사이에도 눈빛 교환이 참 교환이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네. 그 가정에서 된 아이는 그게 자연스럽고 그러죠. 네. 가정에서 그게 안 된 아이는 선생님 바라보는 것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네네네. 아이가 사랑을 네. 잘 베풀듯이 베풀 수도 있고. 교무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눈빛을 바라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우 징그러 막 이렇게 어. 하잖아요. 오글거려. 아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그런 그거를 경험들을 못 하니까 네. 힘들어하죠. 그래요? 교무님 근데 너무 저 눈빛을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 큰 MC가 될 수 있는 소질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려고 할 때 확실하게 제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 자라는 네. 나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랐지만 이렇게 알고 나니까 좀 뭔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천동설 시절에 살고 있은 거예요 지금까지. 정신이 천동설.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다는 할 때마다 저 자존감이 크게 되죠.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은 네, 우리가 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중요합니다. 네. 쉬운 교훈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도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괴롭히는 상황들이 되게 많다고 많아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어떤 전혀 일이 다르죠. 일어났는가를 옳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앞으로는 축하합니다. 스스로를 사랑으로 그리고 네. 스스로를 믿는 믿음과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나날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재밌는 주제 가져왔어요. 오, 재밌대! 화를 잘 내는 비결. 그거 저 진짜 잘하는데? 여기 있어요. 다음 강연 주제는 제가 강연해도 될 만큼 네. 네, 잘 알고 있는데 어. 또 어떤 다른 내용이 반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죠.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안고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강연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바로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금산 권도갑 교무님, 김시은 교우 그리고 저 하지에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음 공부 잘합시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